네,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 인천, 경기 실전 교육교사 모임 새학년 연수 진행을 맡은 서울 미아초등학교 교사 스태민입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이제 새학년 연수를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수가 오프라인 연수가 취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가 온라인 연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사실은 블로그에 뭐 이제 한 2, 3주 전부터 계속 꾸준히 올렸고요. 사실 뭐 블로그만 올리고 이제 말력을 했는데 추가로 좀 이제 오프라인 연수가 취소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 연수를 준비를 해 봤고요. 뭐 이렇게 제 민망해 가지고 얼굴까지는 좀 그렇고 이 파워포인트에 이제 목소리만 좀 담아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길 것 같아가지고 한 3개, 4개 정도 영상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4학년을 맡으면서 학생들하고 총 9권의 책을 함께 읽었어요. 제가 2018년도에 5학년 할 때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2015 교육과정 들어서면서 국어 교육과정에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한 학기 한 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뭐 학생들하고 좀 독서 교육도 되는 거, 제대로 된 독서 교육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학년 전체 뭐 1학기, 2학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뭐 한 달에 하나씩 뭐 주제 중심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많은 책들을 좀 읽어야 좀 그게 같이 독서교육과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재작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아마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2019년도 5학년 때 6권 읽었고 작년에는 이제 9권 읽었습니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럼 도대체 책을 어떻게 9권을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 있네요. 저는 이제 같은 책을 저희가 작년 28명이었거든요. 같은 책을 다 같이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왜냐면 그렇게 돼야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 나가는 느낌도 있고 뭐 소감도 같이 나누고 중간중간 그다음에 독후 활동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다 같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은 이제 책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9권을 학생들에게 다 사오라고 하기는 당연히 뭐 부담이 되고, 제가 전년도 5학년 할 때는 6권은 이제 집에 부탁을 해서 이제 준비해오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3학년, 6학년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도서 구입을 하고 추가로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마련했고요. 올해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동학년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예산에서 이제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교원학습 공동체랑 이제 뭐 학교 또 차원에서 또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책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랑 활용을 해가지고 7개 책을 저희가 7반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7권의 책을 28권씩 사서 한 달씩 읽고 옆으로 돌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또 이제 궁금해 하실 것들이, 그러면 한 달 한 책 읽기 언제 하느냐.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독서 시간을 이용을 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9시 등교인데 한 애들 8시 50분까지 오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 학교 초에 얘기를 해서 45분까지 와달라고 했어요. 물론 좀 뭐 늦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45분까지 와서 50분부터 이제 10분간 읽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아침에는 무조건 책만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학교 뭐 조회나 뭐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뭐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냥 우리 보통 책 읽는 것처럼. 뭐 선생님들 중에 책 읽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동화 구현을 잘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인데, 저는 제 목소리 뭐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뭐 좀 졸린 그런 목소리, 애들이 약간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읽어주지는 않았고, 그리고 천천히 읽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 보통 책이 뭐 아주 두꺼운 걸 읽진 않았으니까 한 10장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챕터 정도. 한 챕터 한 장 읽는데도 사실은 뭐 애들 빨리 읽으면은 하루면 다 읽거든요. 10분이면은.
예, 근데 이제 이틀 정도 읽을 시간을 줬어요. 네, 그러면 첫날 보통 한번 쭉 다 읽고 둘째 날은 다시 읽게 되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운 공책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다 읽으면 독후 활동을 실시했고요. 네. 뭐 요 자세한 거는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도 뭐 소개했듯이 총 9권을 읽었는데, 네,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학년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제 책들을 선정을 했는데, 꼭 교육과정이랑 연계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3월에 읽은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은 3월에 이제 학급 세우기, 교실 세우기, 예, 그 자율활동과 연계를 해서 읽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뭐 국어랑도 연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7, 8월에 읽은 여름방학 꿈키우기 100명의 세계는 진로교육에 이것도 창차랑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뭐 9월에 이제 읽은 요 멋져보려 세발자전거도 교육과정과 뭐 살짝 연계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좀 추천을 해준 책이라 예, 뭐 이렇게 아주 막 교육과정과 많이 연계하지는 않고 대신 나머지 책들은 대부분 남은 책도 요 6권은 이제 각 교육과정 뭐 국어, 사회, 뭐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네,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 물론 지금 이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으실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 책을 안 읽으셔도 저처럼 책을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4학년 어쨌든 제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연수를 들으시면은 4학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네, 쭉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책을 당연히 선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예를 들면 3월에 뭐 학급 세우기를 하겠다, 뭐 다른 더 좋은 책이 있으면 그 책으로 바꿔가지고, 네, 진행을 하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거는 뭐 교사가 자율적으로 학교나 학급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읽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황선미 작가, 마당을 나온 암탉 쓰신 황선미 작가의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입니다. 당연히, 네, 너무 좋고요. 뭐, 작가의 또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처음에 이제 3월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번 시작할 때 학급 세우기를, 교실 세우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읽은 책인데 책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꿈꾸는 교실 예산으로는 두 번째 책부터 샀고요. 그 예산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첫 번째 책이랑 마지막 책은 이제 제가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좀 준비를 해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기억에 한 3월 셋째 주 정도부터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활동은 책 읽기 전에 했던 첫째 주에 했던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뭐 학급 세우기는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매년 재구성하다 보면은 국어랑 도덕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재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매 학년에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원을 항상 제일 처음에 땡겨가지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덕도 쭉 살펴보고, 학생들하고 제일 처음에 하면은 좋을 단원을 먼저 해요. 일단 4학년 같은 경우는 1단원이 뭐 제일 이제 시작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도덕은 바꾸진 않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급 세우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PDC에서 하는 학급 긍정 홍조법에서 하는 학기초 활동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규칙을 정할 때 대신 저는 한 가지 저희 반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 반에서는 아름다운 교실 만들기를 생활지도의 하나 축으로 1년간 쭉 활동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가치라는 게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1권, 2권짜리 2권에 총 48가지 가치가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가치 사전 만들기 책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미덕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뭐 버추 프로젝트 미덕은 제가 쭉 보니까 52개 미덕 중에서 몇 가지들이 조금 용어가 낯설고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아름다운 가치는 조금 더 정겹고 더 좀 학생들 생활과 좀 일정 관련이 있어서 버추 프로젝트 활동들을 좀 따와서 대신 이제 미덕 대신 아름다운 가치로 하는데 여기 있는 아름다운 가치 48가지 중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모든 별로 각자
학생들 중에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반에는 요 가치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가치를 선택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임시 모듬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모듬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의 바람은 정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적어서 한 7, 8개 정도 이렇게 이제 포스터가 나옵니다. 요거를 한 학기 내내 쭉 저 교실 그 벽 쪽에 붙여놨어요. 2학기 시작하면 또 새로 이렇게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아까 얘기한 아름다운 가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48가지 아름다운 가치를 카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학생들마다 뽑진 않고 반 전체가 다 같이 일주일에 하나씩 뽑아요. 어떻게 뽑냐면 그냥 그 주와 좀 관련이 있는 걸 뽑아.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이제 뭐 식목 어버이날이다.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예의나 존경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걸 뽑아가지고 쭉 한 주 동안에 그 가치를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칠판에 붙여놓고, 예, 왜? 어, 네, 붙여놓고 이제 저 애가 잠깐 들어왔었네요. 네, 붙여놓고 이제 하고 금요일 날 한 줄짜리 아름다운 가치 사전 만들기를 해서 배우공적인 적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1년 동안 쭉 하면은 나만의 아름다운 가치 사전 만들기가 완성이 되겠죠.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읽기 전 활동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봄방학 때 연수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전년도 5학년 가르칠 때 교실에서 왕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전교조에서 하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연수를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이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왕따 역할극을 하는데 이제 일단 기본 전제는 4대 규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1년 동안 여기 이렇게 옆에다가 칠판에다 붙여놨는데, 첫 번째, 우리는 괴롭힘 상황에서 서로를 도울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괴롭힘 있을 때 서로에게 알릴 것이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네 번째, 선생님의 평화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걸 바탕으로 왕따 역할극을 하는데, 이제 왕따 역할극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 대본은 그 블로그에 올려놓긴 할 건데 연수를 안 받고 그냥 하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왕따 역학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여러 단계를 해요. 1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그 왕따를 주도하는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몰려 있고 피해자가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2단계에서는 용기 있게 누군가 한 명이 이 왕따 피해자들을 돕는 역할이 나옵니다. 스탑하면서 그 가해자를 행동을 스탑하면서 친구를 돕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한 명이 더 늘어요. 3명. 그래서 3의 법칙을 연수 때 강조하시더라고요. 3명만 있으면은 뭐 무서울 게 없다. 네, 뭐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4단계, 5단계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 되면 상황이 역전이 돼요. 그래서 반에 그 가해자 주동하는 친구가 혼자 남게 되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이제 더 많아지면서 교실이 이제 초반에는 좀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점점 더 평화로운 교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인데 이거를 이제 학기 초에 첫째 주에 하면서 되게 강조를 했더니만 작년에는 이런 뭐 왕따도 없었고 큰 학교 폭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자잘하게는 또 뭐 이런 다툼이나 이런 것도 있긴 했었지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 나가면서, 네, 저는 그 배운 공책을 정리를 이제 코넬 노트에다가 해나갔습니다. 이거는 뭐 9권 책 모두 다 해당하는 거라 제가 첫 번째 책일 때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예, 그 코넬 노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1학년 할 때는 이제 저 스케치북에다가 했었는데, 그래서 4학년 때도 사실 1학기 때는 스케치북에 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그 스케치북엔 좀 그림 그리기가 좀 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스케치북 막 찢어져 나가고, 그리고 줄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정리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 다시 코넬 노트로 했고, 4학년 정도면 네, 1학기 때부터 코넬 노트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넬 노트 자세한 거는 뭐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네, 이야기 책은 저는 읽으면서 항상 이야기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운 공책 정리할 때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데 특히 인물을 제일 처음에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인물을 알아야지 이제 이야기가 특히 막 인물관계 복잡하고 이럴 때는 한번 정리를 해라 하고 읽어야 좀 나중에 이 이야기가 이해가 좀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나 마음을 파악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하는 활동이 있죠. 대사나 행동을 찾아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이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기는 이야기 책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예. 다만 교과서는 이제 지문이 얇은데 이 책은 길잖아요. 그래서 뭐 찾는 게 다양한 군데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격이 좀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찾은 거랑 뭐 앞부분에 찾은 거랑 뒷부분에 찾은 거랑 좀 보면은 성격이 좀 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뭐 교과서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책에서 하면은 더 살아있는 좀 진짜 독서 교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읽기 후 활동으로 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역할극입니다. 네, 뭐 국어나 다른 교과에서도 역할극 많이 하고 그냥 선생님들도 뭐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이제 역할극 제일 많이 하는데 보통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10장 정도 돼요, 책이.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1모듬은 1장, 2모듬은 2장 이런 식으로 그 장은 챕터는 정해주고 그 안에서 모든 그 내용을 다 역할극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정하라고 합니다. 뭐 한 4-5쪽 정도. 그 다음에 역할 정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활동지에, 대본을 적는데, 대사는 그냥 그 이야기책에 있는 큰 따옴표 있는 걸 옮겨 적으면 되는데, 저는 꼭 강조하는 게 지문을 괄호치고 적으라고 해요. 예. 왜냐면 역할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특히 이제 고학년들은 나와가지고 그냥 쑥스러워서 국어책 읽듯이 하다 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지문에다가 표정과 행동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 동화책에 있는 그 해설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해석국의 지문까지 다 통과가 돼야 이제 역학극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역학극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좀 여기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 예산으로 400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네, 해서 도서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뭘 했냐면 요게 사실은 더 메인이었어요. 저희 꿈꾸는 교실은 학년 부장님이 신청하셨는데 진로 교육으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동학년에서 이런 명예의 전당 꿈씨 가꾸기 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반에서도 매년 했었거든요. 네, 젠가나 오목 이런 것들을 했는데 반에서는 그냥 반에서 뭐 이렇게 제일 잘하는 애들 남자 여자 한 명 뽑고 말았는데 그 대표들끼리 모아서 학년 전체 또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딱지치기 하는 그 사진이고요. 네, 애들 당연히 너무 좋아합니다. 요새 뭐 이런 대회 대회 시상을 하는 대회라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아이들 뭐 공부 이런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즐겁게 했던 활동이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읽은 책은요, 사회교육과정과 연결한 아빠 한양이 서울이야입니다. 사회는 4학년 때는 지역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지역학 교과서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3학년은 마을에 대해서 배우죠. 네, 그래서 지역학 교과서 1단원은 자연환경, 2단원은 역사, 문화를 이 지역학 교과서를 하면 되고요. 3단원은 공공기관과 주민참여인데 이거는 뭐 굳이 지역학 교과서를 안 하고 그냥 국정교과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2단원 읽을 때 요 아빠 한양이 서울이야를 읽었는데요. 뭐 시기적으로도 또 맞더라고요. 두 번째 단원이니까. 네. 이 책은 이제 아빠와 딸이 이제 대화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읽기 쉬워요. 쉽게 잘 쓰여져 있고 아무래도 단행본이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부족한 내용, 교과서에 부족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충한다라는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서울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물론 경기는 경기, 인천이면 인천, 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하셔도 되는데 백지도를 플루토를 크게 2장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분할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폴로모노인데 분할하는 프로그램으로 2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플루토 2장을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엄청 커요. 그리고 플루토 한 장이면 사실은 요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 장을 이어 붙이고 뒤에 우드락을 댔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크게 안 하고 플루토 한 장으로 하셔도 돼요. 분할 프로그램 좀 어려우시면. 예. 예. 근데 저는 최소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별로 하려면은 요 정도 플루토 한 장 정도 크기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가능하시면 두 장을 이어 붙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백지도에 그 1단원에서 3단원까지 중간중간 배우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예. 모든 친구들끼리.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색칠을 한다든지 강이나 하천, 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한양 도성은 수수깡으로 이렇게 붙였고요. 강도 수수깡으로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중심지 같은 경우는 스티커로 중심지 유형별로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붙였고, 그 다음에 답사 보고서는 따로 있는데 답사 보고서에서 사진만 또 오려가지고 또 붙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수수깡은 좀 뭐 좋긴 한데 좀 나중에 막 떨어져 나가서 좀 지저분해지는 좀 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너무 좋았었어요. 이제 왜냐면 일단 뭐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이기도 하고, 지도가 크다 보니까 전시해주는 효과도 좀 있고, 예, 그래서 뭐 둘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복도에도 도서 다른 반들도 좀 보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1년간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천재 교과서 티세바랑 좀 요새 작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부탁을 드렸더니만, 흔쾌히 첨부를 이제 직접 좀 이제 제대로 된, 예, 지도로 이제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지도 이미지는 제가 서울시 교원학습 공동체 남는 예산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부탁드리더니만 그러면 우리가 그 지도로 이제 배포를 해주겠다. 예. 해서 이게 이제 조만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제가 또 블로그 통해서 따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근데 첨부라 하더라도 모둠당 하나가 필요한 거라, 네, 뭐 금방 아마 소진이 될 것 같아요. 네. 지도랑 그다음에 요 스티커가 한 4장 5장씩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한 세트로 해서 신청을 하면은 학교로 배송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배움공책 정리입니다. 이렇게, 네, 배움공책들을 그때그때 정리해 나갔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네, 배움공책 정리할 내용들은 선정을 해서, 네, 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아침에 띄워주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배움공책에다가 답만 적는 식으로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별도로 활동지를 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활동지에 한 다음에 배움공책에다가 옮겨서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이 책은 이야기책은 아니고 이게 설명문, 기행문 같은 뭐 대화하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골든벨 퀴즈를 하면 또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단원이 끝나면 골든벨 퀴즈를 꼭 해요. 예, 아이스크림에 있는 골든벨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평가 전에 이제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봅니다. 시험은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사회나 과학은 이제 문제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냥 제가 쓰면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만들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이렇게 종이 한 장 주고, 문제 한 3개 정도 만들라고 해요. 난이도 상중하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거둔 다음에 그 중에서 3개 중에서 좀 괜찮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학생 수에 맞게 28개 문제를 만들면서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네. 그래도 이제 자기가 만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지역을 답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2020년에는 4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에 체험학습을 이렇게 이제 그 서울 지역을 뭐 경복궁이랑 뭐 이렇게 여기저기를 답사하는 걸로 짜놨어요. 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갔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는 학급 단위로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학급 단위로 체험학습 지원해주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학기 초에 신청받는 거. 그거로 신청을 해서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통 투어라고 홈페이지 가보면은 가이드분이 진행해주시는 그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신청사, 그리고 지하에 있는 시민청까지 이렇게 투어를 딱 해주고 네, 무료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제가 나머지 거는 이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